실수 혹은 잘못한 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비폭력 대화가 어떻게 삶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보통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되게 오랫동안 곱씹으며 저 자신을 탓하고 굉장한 우울감에 빠지는 편입니다. 바보, 멍청이, 한심해. 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가 봐. 자책의 말을 쏟아내며 도덕적 판단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에 빠져버리죠. 비폭력 대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후회되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떠올렸을 때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적어보세요. 저에게는 저 자신을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그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인데요. 작년쯤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굉장히 크게 다투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이들 엉덩이를 때리고 소리도 지르고 장난감을 정말 절반으로 뚝 분질러 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아이들은 많이 상처받았고 저도 제 자신의 그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제 스스로를 굉장히 한심하게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많이 탓하고 우울하고 좀 뭔가 되게 굉장히 안 좋은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엄마 자격이 정말 없구나.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아이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혔을 거야. 나는 엄마도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해오던 가혹한 자기 비판으로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지 않고 순수한 욕구에서 우러나온 변화가 아니기에 즐겁지도 생동감을 지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했을 때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식의 말은 우리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굉장히 강하게 일으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폭력 대화에서는 어떻게 자기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한계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애도와 자기 용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먼저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 질책의 생각들이 마구 올라올 때 잠시 멈춤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후회되는 행동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이었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후회되는 행동이었던 아이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굉장히 폭력적인 저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 아이들과의 친밀감, 사랑 이런 욕구를 놓쳤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존중, 친밀함, 사랑의 욕구를 떠올리며 그 느낌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그 욕구들을 떠올리니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욕구들과 연결되기 전에는 난 정말 한심한 엄마인가 봐 라고 수치심, 죄책감, 우울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었어요. 우울, 수치심, 죄책감에서 슬픔으로 느낌의 에너지가 변화되었습니다. 비폭력 대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애도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느낌과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온전히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 없이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애도 다음으로 자기 용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선한 이유를 찾아봅니다. 후회하는 그 행동을 했던 순간에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가? 다시 제가 그때 후회된 행동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아이들이 그 사소한 것 장난감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워대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정말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서로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또한 모처럼 맞이한 주말이었어요. 제가 직장맘이기 때문에 그때 좀 평화롭게 주말을 보내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욕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구가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의 행동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다음 제가 기대했던 그 휴식과 평화로움의 주말을 보낼 수 없었죠. 오히려 우울과 슬픔이 가득한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저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런 아름다운 욕구가 있었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비폭력 대화 도서에서는 자기 용서의 단계에서는 그 선택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도와 자기 용서의 과정으로 자책과 우울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놓쳤던 욕구들을 애도하고 그런 행동의 이면에 선한 욕구들을 떠올리며 자기 용서의 과정을 거치니 저를 향했던 모진 자책의 말들과 우울함이 점차 사라지고 안타까운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여러 방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폭력 대화 책에서는 매 순간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욕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실수나 후회의 순간으로 괴로웠다면 오늘부터 애도와 자기 용서를 통해 자기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한계로부터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내 삶을 좀 평화롭게 하는데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2018년부터 비폭력 대화 MVC를 공부하고 있어요. 연수도 듣고 책을 통해 공부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만나 연습 모임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비폭력 대화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비폭력 대화의 철학과 방법으로 사는 것에는 깨어있음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좀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내용이 많이 미흡하겠지만 MVC를 통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제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데 좀 뭔가 기여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제가 공부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는 책입니다. 비폭력 대화 그리고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 2권입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